안녕하세요. 생활과 과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질병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질병과 인류의 역사 중간까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패스트, 그리고 천연두에 이어서 오늘은 황열병, 그리고 콜레라, 그리고 에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열병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 유럽인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연두가 유럽인이 인디오들에게 피해를 준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풍토병이 유럽인들에게 피해를 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황열병에 대해 면역력이 있는 노예에 의해서 면역력이 없는 유럽인들은 황열병에 쉽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노예 관리를 하던 유럽인들이 굉장히 병들고 힘들었기 때문에 노예 관리가 소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예들의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때문에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황열병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으로 감기 같은 증상에서 회복되는 가벼운 질병인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고열, 두통, 오한, 지독한 근육통에 시달리다가 코와 입에서 피를 쏟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피는 위에서 응고되고 검어지다가 구토와 함께 배출되는 피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간이 약해지고 피부는 황달에 걸린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끝내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황열병은 남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에 의한 병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병은 콜레라인데요. 콜레라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네, 돼지 콜레라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콜레라는 오염된 어패류, 그리고 날 음식, 그리고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물에서 올 수 있는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2에서 3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를 동반한 탈수 및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발생한 이후 15년 만인 2016년에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콜레라는 180년 동안 무려 7번의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하네요. 1840년대는 체드윅은 이 콜레라의 원인을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긴다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1848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의 공공의료법을 채택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콜레라가 1854년에 다시 발생을 하였는데 존 스노의 발견 이후 1883년 독일의 코흐, 이건 다음 시간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코흐가 오염된 물에 있던 미생물에 의해서 콜레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는 오염된 물에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콜레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병은 에이즈, AIDS, 에이즈인데요.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의 줄임말로서 HIV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감염의 경로는 교과서를 보면 26페이지 그림 1-25번을 보면요. 자, 거기에 HIV 바이러스가 보이고요. 그 가운데 HIV RNA가 있죠. T 헬퍼셀은 그냥 인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T 헬퍼셀에 HIV가 붙게 되면 HIV는 세포에 융합을 하게 됩니다.
세포에 융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HIV RNA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이즈는 즉 HIV 바이러스는 성관계나 상처 그리고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야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침이나 감염자를 문 모기, 즉 벌레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자와 1회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아서 0.1에서 1%라고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HIV는 굉장히 민감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심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HIV 검사는 익명 검사를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염 경로는 27페이지 표 1-3을 보면 다양한 경우 이성 간의 성접촉, 동성 간의 성접촉, 그리고 수혈, 혈액 제제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 내국인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인데요.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초기 증상은 붉은 반점이 나오고 열이 나고 근육통, 감기 증상 등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증상만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피부 질환 아니면 독감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감염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HIV 검사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감염되면 아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성 결핍이기 때문에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추가적으로 몸으로 침투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10년에서 12년 혹은 그 이상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 에이즈에 걸리더라도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황열병, 콜레라, 에이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연두와 천연두와 패스트에 대해서 또 알아봤으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질병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퀴즈 풀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